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페이지의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은 떠나요 문학여행 스타 강사 잼마스키 김잼마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브루스키. 좋은 아침입니다. 문학 강사 김잼마입니다. 0991번님이 잼마쌤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곤란하실 테니까 일단 영철 오빠는 빼고 연예인 중에 혹시 비슷한 스타일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한번 진짜 솔직하게 답해 주시죠. 연기자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요 키아누 리브스 좋아합니다. 캐릭터가 극단을 오가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댄디와 나이티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느낌 좋아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좋아하군요. 네. 저는 키아누 기브스요. 참 무릎 다치셨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개그를. 아니요. 야. 키아누 리브스 하면 우리 옛날 꽁트 때 많이 해가지고 스피드. 당신은 키아누 리브스? 아니 전 키아누 기브스요. 당신은 산드라 블록? 아니 전 보도 블록이요. 그랬던 생각이 나서요. 개그 제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주셨습니다. 자 오늘 혹시 문학여행이 외국일까요? 오늘 문학여행 어디로 떠나나요? 헐리우드로 떠나나요? 영철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보통 행복하면 뭔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 진짜 잠자기 전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네. 누웠을 때. 그죠? 혹은 감각적인 쾌락 같은 거. 불안이 없는 상태. 그쵸. 네, 평온한 이런 상태. 것들 맞아요. 그런 걸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인간적이지 않다고 말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입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 가져오는 편안함이 인간적인 것을 제거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편안함이 인간적이지가 않다. 네네. 이런 느낌인데 오늘 재밌을 것 같죠? 네. 세계적 명작으로 꼽히는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예. 일단 한 부분을 들어볼까요? 멋진 신세계, 통제관과의 대화 중에서 세계는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얻지 못할 대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하고 전혀 병을 앓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다는 것과 욕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지도 않고 아내나 아이들이나 연인 따위의 강한 감정을 느낄 대상도 없고 마땅히 따르도록 길이 든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행동은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소마가 기다립니다. 멋진 신세계, 존의 대화 중에서 당신에게 절실한 것은 모처럼 한 번씩이나마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곳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값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와, 참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그죠? 네. 흘리는 눈물. 근데 중간에 그 무엇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소마가 기다립니다. 근데 소마가 네, 뭐예요? 소마가 약이에요. 환각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좋아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논술제시문으로 자주 쓰이는 작품이에요. 그만큼 시의성이 높은 작품이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철가로
가족들께 추천합니다. 1932년에 이런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상상력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다움 혹은 행복이라는 통념에 대해 아주 색다른 시각을 주거든요. 내용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사회, 과학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소설 속에서의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유리병 속에서 보육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상상력도 아마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네요. 아이들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로지 지능의 우열만으로 직업과 지위가 결정됩니다. 과학적 장치에 의해 개인은 할당된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고민이나 불안이 있으면 정제된 신경 안정제, 즉 소마. 아, 이제 소마. 네, 그걸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 불안, 결핍 이런 감정이 없는 소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소마가 그걸 해소해 준다. 사실 불안과 고민이 없으면 아까는 네. 좀 좋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거마저 없다면 뭐 사실 편할 수는 있겠죠. 네네. 예. 근데 그게 행복일까요? 행복 중에 네. 아까 말했던 눈물, 네. 아까 말했던 뭐 아픔, 위험. 위험하니까 사랑. 좀 파지 마. 저 수능국어팀 듀엣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그죠? 네. 듀엣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행복. 그게 네. 행복일까요? 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간의 발전의 전제가 또 불안과 결핍에서 오거든요. 불안과 결핍이 있어야 성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맞아요. 창조도 있고 어. 그 반작용으로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신동일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요. 네. 영철아, 너의 그 결핍이 지금 너무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니? 형 또한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떤 결핍이었어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그 시골. 네네. 저는 시골이라고 해요. 그 울산 예, 예, 시내에 예. 계신 분들은 자꾸 시골이라고 그러지 마요. 울산 광역시 시골 아닌데 제가 살았던 곳은 면 네. 단위에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오고 네네. 시내 읍내를 나가려면 그렇게 기다리고 어떤 기다림 그런 부족함 결핍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셨구나. 정확 이그제클리 계속 수다로 결국 개그맨이 됐잖아. 최고네요. 어. 야. 근데 지금까지도 영화나 문학 작품에 영감을 줄 정도로 디테일 짜임새도 대단하다면서요, 이 작품이. 맞아요. 엄청납니다. 헉슬리는 소설에서 포드 기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서기 2540년의 세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포드 기원이라는 게 네. 헨리 포드가 T형 모델 자동차를 생산한 1908년을 기원 0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 기원 141년, 이게 서기 2049년인데 이때 전쟁이 딱 터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가 붕괴되고 새롭게 건설된 국가의 국민들은 포드님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포드라는 의미가 기계화된 사회, 컨베이어 벨트처럼 모든 것이 자동화, 획일화된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십자가 모양의 머리 부분을 떼어낸 T, 이 모양이 이 사회 종교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를 떼어냈다는 게 주체적 사고가 없어졌다는 뜻의 상징이라 볼 수 있어요. 1908년 유명한 T형 모델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T형 모델은 바퀴는 크고 가벼운데 튼튼해서 비포장 도로에서도 잘 달렸고요. 색깔은 검정색 딱 하나로 통일되는데요. 그러한 획일성으로 인간이 통제되는 사회를 그리기 위해서 포드를 기원으로 한 듯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외모, 생각, 특징을 갖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게 그렇네요. 됩니다. I like TT, just like TT, 네, 내 맘 모르고, 모르고. 네. 피처링 젠마였어요. 자, 오늘도 그러면 마무리 퀴즈로 해볼까요? 문명 세계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과 경고를 담은 올더스 헉슬리의 디스토피아 소설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잘 들었다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번 멋진 신세계, 2번 멋진 신도시. 나 신도시 서준맘이야. 쟤만 보면 눈물 콧물이야. 이거 서준맘 흉내는 입이 쫙 달라붙지는 않네요. 처음 해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서준맘 흉내 낼 수 있어요? 눈물 콧물이야.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입에 착 붙지가 않네요. 저는 왜 이 캐릭터 사랑하냐면 포기도 없고 양보도 없고 뭐 거절도 안 해요.
전 못해요. 이런 거 없죠. 그냥. 눈물 콩리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잼마잼마잼마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